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신이 나네요. 네, 미국이 드디어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글로벌 시장이나 여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반등을 했습니다. 역시 반등의 핵심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TSMC가 우리를 살렸다. TSMC가 미국 시장에서 8% 넘게 상승을 했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치는 보다는 좀 낮았지만 이상을 비트하면서 시장에서 큰 상승의 원동력, 동력이 작용했다. 실적만이 유일하게 시장을 지금 이렇게 세울 유일한 그 동력인데 그 일바로 우리 TSMC가 시장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제 그게 한국 시장에도 좀 전해지면서 반도체, HBM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도 그나마 반도체, HBM,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등의 계기는 반도체, AI, HBM. 제가 여러분이 이제 늘 처음에 쓰던 답이 정답이죠. 네, 중간에 답을 바꾸면 항상 그 답은 오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이 복잡성과 이 변동성이 난무하는 시장에서 주식과 자기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백본, 정확한 어떤 그 자기의 그 투자 체계와 철학과 그러한 것들을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그 능력, 그리고 주위의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는 그 뚝심,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자기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SMC가 한국을 살렸다, 글로벌 시장을 살렸다.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뒷면에는 HBM이라는 새로운 시장 먹거리가 자리를 떡하니 버티고 있다.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만 나온다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워낙 주변이 안 좋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중동 전쟁도 그렇고 잡히지 않는 물가도 그렇고 오늘 뭐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업수당 청구권수도 안 잡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서 녹록지는 않지만 연초부터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빠진 이 장을 돌려 세워서 멈추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은 반도체, AI, HBM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요일 시장 출발합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9, 나스닥은 1.29, S&P 500은 0.81. 아직 뭐 끝나기 30분 전이니까 종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서 18만 7천 건, 16개월 내 최저다. 대단하네요. 실업수당 청구권 한번 봅시다. 최초 실업수당 청구권 처음 신청하신 분은 18만 7천 건, 16개월 내 최저. 연속 실업보험 청구권 2주 이상 181만 건, 3주 연속 감소를 했고 4주 이동 평균은 20만 3천 건, 전주 대비 감소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미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고용이다. 고용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 그럴까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빨리 은퇴를 해버리고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 미국이 매그니피션트 7을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의 진보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먹혀 들어가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 잘라봤다가 다시 고용을 하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사람도 자르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해가면서 가는 거죠. 이러한 고용의 불균형, 선순환,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지탱하는데 결국은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도는 거 아닙니까? 이래 소비의 핵심은 고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텍이 3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 미국 10년물 장중 4.15%까지 찍었다. 이 보스텍 연은 총재 어디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는데 이 양반이 이제 4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대가 내려와요. 그렇지만 3분기부터도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을 살짝 바꾸면서 긍정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미국 10년물은 장중 4.15까지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금리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 2년짜리는 4.357, 0.03bp, 1bp도 안 올랐습니다. 10년짜리는 4.145, 0.4bp 이렇게 상승을 하며 장기금리가 상승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은 미국 무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또 지금 김정은 정권을 또 숨통을 좀 틔우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아이러니합니다.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존이 Buy with Prime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5% 인원 감축을 했다. 빅테크들이 지금 최근에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메타가 구조조정을 작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마존도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 주가도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아마존 살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 상원 2단계 임시예산 연장안 통과, 셧다운 3월 연기. 파키스탄, 이란의 보복 공습을 했죠. 유혈 중동 우려. 이게 이제 가장 큰 현재 글로벌 시장을 위험 요소인데 잠깐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슬람은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죠.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인데,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거장이죠. 서로 다르죠. 근데 최근에 후티 반군하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에서 정확하게 서포팅을 해준 나라가 이란이요. 까놓고 자기는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지난 4일 이란의 국민적 영웅 가셈 솔레이마니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 추도식을 겨냥한 테러를 해서 100여 명이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때의 뒷병이 ISA였다. ISN이는 수니파죠. 네, 수니파인데 이란의 시아파하고 정반대 입장인데 파키스탄에 응거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파키스탄도 수니파죠. 이란과 파키스탄은 거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900km 넘게 아주 길게 맞대고 있지만 이란과 파키스탄은 전쟁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란이 파키스탄이 돕고 있는 수니파 ISA의 거점을 정확하게 1250km인가요? 긴 미사일을 쏘면서 공격을 한 거죠. 따라서 파키스탄이 여기에 보복 공격으로 이란의 한 접경 국경 지역을 공격하는 그런 보복 공격이 나왔는데, 결국 시아파와 수니파, 사우디와 이란의 거대 두 기둥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파키스탄이 머리를 들고 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양상으로 가더라.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게, 그냥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들고 있고 유가를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갈등의 방정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 아픈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살린 것, 어제 한국 시장을 살린 것은 TSMC다라고 앞에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죠. 네, 대만 기업을 칭찬해 보기도 오랜만입니다.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19% 하락을 했지만 예상을 상회했다. 우리 TSMC 한번 봅시다. 오늘 TSMC가 제가 봤을 때는 8.52% 상승할 때 5시 반경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111.72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TSMC가 상승한 원인을 한번 봅시다. 대만 TSMC의 지난 4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YOY는 감소를 했다. TSMC는 지난 12월과 12월 순이익이 2,387억 대만 달러, 하나로 약 10조 원을 기록을 했다. 2022년 4분기 순이익이 12조 5천억에 비해서 19% 감소한 수치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타난 이유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동차부터 스마트폰 서버까지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타격을 입으며 수익이 줄었는데, 그러나 이 수치는 TSMC 4분기 주당 순이익, 런던 증권거래소 애널리스트들이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거죠. 네. 예상치는 약 9조 6천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10조가 나왔다는 거죠. 예상치를 낮게 잡으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풍이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 주가 하락에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의 역할, TSMC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달 탐사 내일 5번째인데 달 착륙국에 도전을 한다. 일본 달 탐사 내일 5번째 달 착륙국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뻗어가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우주 항공청 빨리 세우고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주 탐사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전부 문재인 정부 때 다 했던 것을 가져온 거 아무거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달러 지수는 103.28 살짝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WTI는 2%나 오르면서 73.93달러. 테슬라는 마이너스 2.05. 네, 어떡하죠 테슬라? 200달러가 깨지면 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고민이 많은데 저는 강력하게 사서 250달러까지 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박스권 트레이딩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년에 두 번만 해도 50% 두 번이면 100%죠. 네, 박스권 트레이딩은 자기가 잘하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한 3개 종목을 가지고 박스권 트레이딩 1년 내내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것저것 난사하면 다이죠. 죽어가는 거죠. 엔비디아는 1.61%나 상승하며 569.57달러. 애플도 3.47%나 상승하며 애플이 살짝 여러 가지 또 증권사가 애플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렸대요. 네,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닐리는 마이너스 0.9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71%. 네, 오늘 정말 반도체가 시장을 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성된 그런 하루다. 네, TSMC 8.52, 그다음 비트코인은 4.24나 하락하는 모습.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죠. 한국도 비트코인에 대한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봐라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 한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사본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그래도 주식이 지금은 싸다. 싸 보인다. 취입. 이 단어가 그나마 현재 1월 2일 하루 오르고 어제 오르고 며칠간 하락했는데 이것을 돌려 세울 유일한 매력은 싸 보인다는 거죠. 경제와 시장의 시황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늘 현재 벌어진 상황을 관성처럼 생각하면 뒷북치기가 십상이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매크로에 달려있다. 이에 대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당초 시각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먼저 경기 실정 등 펀더멘탈을 주시를 해야 된다. 한국의 경기 사이클은 순환적 회복 구간에 들어간 상태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전적으로 재고업 재고 사이클과 수출 실적 개선에 기인한 긍정적 사항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바닥이 있는 하락이다. 뒤에서 결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그 한 줄, 경기가 나빠, 경기가 침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면 팔아야 된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바닥이 있다.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제조업 재고 사이클도 좋고 수출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얻어맞을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내수는 부진함. 성장률은 작년 1.4에서 올해 2%로 수치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상장사들의 기업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 여부가 다분해 보이긴 해도 전년 대비 50% 이상은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 긍정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코스피 기준 선행퍼가 10배로 환율로 계산하면 1345원 현 수준이 이성적 판단하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싸 보이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이성적 판단을 무의미하게 할 외성 매수가 있다면 자꾸 언급되는 중동의 확전과 한반도 불안, 양안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 지정학 리스크의 가장 당사자가 한국이고 피해주가 한국이라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쓰레기의 등장은 한국 시장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험은 물류방해와 운임료 급등, 자원의 무기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크로의 위험 요인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당한 전망이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이다. 중국 경기 문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 경기 문제는 불안에도 통화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 경기는 일각의 침체 우려보다 연착륙 시나리오로 보이며 실업률 급등이 하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이에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개시되더라도 경기 침체형보다는 보호명에 가까운 인하 형태가 될 것이다. 지금 제가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니라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올 1월 30일, 31일 사이에 열리는 FOMC 회의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다.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이 언급이 있다면 시장은 다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모색해 볼 가능성이 있다. 자, 일본이 지금 가장 오래 들어와서 주식이 많이 올랐죠. 우리 한국 총콩이 가장 많이 빠지고 코스피가 2등이죠. 홍콩 1등, 코스피 2등.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전부 중국 관련 애들이 얘는 중국 관련을 좀 피해서 중국도 잘 이용하고 미국도 잘 이용하면서 올라가고 얘는 본토에서 찐빠를 먹이고 코스피도 한국을 부정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일본처럼 좀 와이즈하고 여우 같은 모습이 있어야지 저렇게 등을 확 돌리고만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 대비 주요국의 통화 움직임을 보면 유로는 지금 1.4% 약세의 모습을 그리죠. 그런데 한국은 마이너스 4.3%로 가장 약세가 두드러진 국가 중에 하나이다. 일본은 마이너스 4.8%. 일본은 오히려 자국 통화 약세가 수출에 도움을 내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약세인데 우리나라의 통화 약세가 가장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부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석 달 중에서 연말 두 달간은 에브리띵 오케이였죠. 모든 게 랠리였는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모든 게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럴 때 보면은 주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할 때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금리를. 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기업의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서 단기 금리가 내려오고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역전 스프레드가 해소가 되는데 이때의 수익률 어땠냐?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스프레드가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지금 거의 그런 상태에 와간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봐서는 1분기 말 정도부터는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꾸준히 달러가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머징 통화를 흡수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다음에 대만과의 관계도 격화가 되고 중동에서 불안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보는 것은 항상 CDS 프리미엄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기금 평형채 얼마의 스프레드가 붙어서 거래가 되느냐 큰 움직임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노 프라브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중동 정세 불안감을 이야기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었는데 탑라인에 둔화가 발생을 했다. 이익 서프라이즈 비율은 좋은데 그 다음에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다.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는 것은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침체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면들은 향후에 글로벌 시장이 물론 미국이 지금은 저렇게 고용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에 미국 주식시장도 미국 경제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고 연초 이후에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미 연준의 피복 기대감 약화와 중국 경제 둔화 우려,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 이게 섞이는 거죠. 일타 쌍피로 한국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실적 시즌 초반 어닝 서프라이즈는 좋은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 서프라이즈가 저조한 모습이다. 매출 서프라이즈는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의 방향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BOJ와 PBOC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고 있다. BOC는 뱅크 오브 차이나 같아요. 한국과 미국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고
글로벌 PMI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되는 등 중간급 정도의 경제 지표가 대기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SK 하이닉스, 정말 굵직굵직한 세 개의 기업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승패가 달려있고 FOMC 회의에서의 코멘트 이 두 가지가 다음 주에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돌려세울 유일한 방법은 기업 실적뿐이다. 오늘은 주말이라 시간적 제약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반등하더라도 이 꼬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바이다. 뭘 추천하고 싶은 종목도 없고 그렇다고 막 매도하는 게 답이다라고 매도 전략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아수라장이 좀 정리가 되고 새로운 테마군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만 올해는 미국 대선 그리고 트럼프 노이즈가 1년 내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중동 정쟁 불안도 미 대선 정치의 공학적 모습이 섞여 있어서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월 말 FOMC 이후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날 확률보단 연초에 형성된 다소 공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좀 더 순화된 금리 인하 스케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하루, 진격의 금요일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TSMC가 살려준 이 분위기가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HBM, AI 이런 종목들, 로봇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반등을 해주기를 강력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나 정말 이 종목 늪속에 빠져서 미칠 것 같다. 저에게 상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종 뭘 사야 됩니까? 단타로 뭘 사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뭘 사야 됩니까? 이러한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리딩하고 이런 쓰레기 카페가 아니죠. 들어와 보시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기술적 반등을 할 거라 믿습니다. 윗꼬리만 살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분들은 종가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파실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여러분 자기가 처음에 생각하는 게 답이다라는 그 영원한 진리를 잘 생각하고 너무 이 종목 저 종목에 눈 들어가지 말고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